자동차하고 한자하고는 관련이 없죠. 하지만 자동차는 한자 말투입니다. 스스로 자자, 움직일 동, 그리고 차자죠. 수레거자라고도 합니다. 대학책에 찾아보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몸부터 깨끗이 닦고, 그리고 집안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탄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책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1980년대죠.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수신이 뭐냐 물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무지랭이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래도 최고 학벌을 가지고 있는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한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물었었던 모양입니다. 어디서 듣기는 했죠. 수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라면서 이제 음덕의 형태로 많이 듣긴 했지만 그걸 뜻을 표현하기 참 힘든 겁니다. 근데 그 학생들 중에 그래도 소수이긴 하지만 몸을 닦는 거라고 하는 것까지는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서 앞에 맨 첫 구절에 숫자가 나오죠. 그 닦을 숫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한자가 거의 없어지긴 했어도 음덕의 형태로 저 숫자를 많이 빌려다가 쓰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수능이라 그러죠. 수능. 요즘 이제 예전에는 대학 입시라고도 했고 학력고사라고 했는데 수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맨 앞구절에 닦을 숫자에다 능할 능자를 써서 능이 닦은 것을 이제 시험하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좀 흥미롭죠. 다음 문장은 학력고사입니다. 배울 학자, 힘력, 생각할, 살필 사자입니다. 배운 것을 능히 익힌 거를 살펴서 이제 시험을 봐라 이런 뜻이죠. 솔직히 이제 한자를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쓰기 불편하고 힘드니까. 근데 한자를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우리말을 멀리하는 거가 됩니다. 음독의 형태로 풀어놓은 말은 사실상 1000개의 범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역 이상의 범위를 알려면은 한글로는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한글이 우수한 반면에. 그래서 병행할 수 있는 글자가 한자입니다. 한자. 특히 문장 독해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한자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부정이라는 뜻을 표현할 때 한자에서 보면은 되게 보면 이렇게 불자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불.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위선이라 그러면은 나쁜 놈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찾아보면요. 명심보감에 찾아보면 맨 첫 구절에 자활 위선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위선자라는 거는 착함을 행한 자로 얘기가 나옵니다. 할위자로 쓴 거죠. 근데 요즘 표현하는 위선자라는 말은 어떤 작가가 어떤 연유에서 그 글을 만들어낸 신재원지는 모르겠는데 속일 위자를 써서 착함에 속이는 자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음만 익혀서는 우리말은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자를 많이는 알지는 못하더라도 한자책을 갖고 다니면서 말을 좀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를 찾더라도 말의 뜻을 명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는 알고 이제 쓰는 게 좋은 거죠.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학력고사라고 그러죠. 저는 시험을 학력고사라는 시험으로 이제 시험을 치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제가 대학은 못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친구 중에 이제 공부를 곧잘 했던 친구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과를 좀 낮춰서 갔는데 이제 그게 사학과였습니다. 사학과인데 지금 이제 명지대죠. 명지대 사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학과 공부를 한 달을 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과를 잘못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공부를 했던 영어
수학 이런 형태의 공부로는 그걸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죠. 전혀 공부하지 않은 한자들이 많이 나와서 한자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특히나 사학과에 이제 여학생들이 많았는데 이제 속된 말로 대학 간판은 따야 되겠고 학교는 졸업해야 되고 그냥 커트라인에 걸려서 들어가기가 쉬웠던 과가 사실은 사학과였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학문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학문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교수님들이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은 그 한 페이지 분량도 안 되는 양의 한자만큼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게 한 달 걸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음독을 해줘서 읽는 거는 쉽죠. 근데 그걸 이해를 시키려면 결국은 본인들이 그 한자를 다 외워갖고 와서 뭐 뜻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독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외우는 거죠. 그냥 독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과라 그러죠. 철학과가 이제 요즘 말하면 한문교육학과 이런 뭐 형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학을 안 갔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철학과를 제대로 들어갔고 제대로 공부했던 사람들은 한자 영역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잘하고 뭐 지금은 이제 중국이 간자체로 쓴다 그러지만 예전에는 대만이라고 해서 자유중국이라고 그러죠. 자유중국하고 이제 또 중국어도 능통하게 되고 또 다시 뒤집어서 일본어를 하면 일본어도 잘하고 이런 형태가 돼버립니다. 우리말의 뜻이 거의 80%가 이제 한자 말투니까 이해력도 빠릅니다. 어원을 찾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자를 무조건 외면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한 기본 한자 정도 한 1800자 정도만 익혀도 나머지 글자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자의 중요성을 한번 짚어보려고 오늘 좀 엉뚱한 얘기들을 갖고 와봤습니다.